오늘의 에어드랍, 최신 인공지능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에어드랍입니다. 정부가 내년도에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21.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8,7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AI 관련 예산은 올해 5,651억 원에서 약 2배 늘어난 1조 1,347억 원을 AX 확선에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한 AI 팩터리 구축에 2,200억 원을 배정하여 2030년까지 500곳 이상을 목표로 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4,022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가전 등에 사용될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내년에 1,85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통신정보부 역시 올해보다 12.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전체 AI 예산 10조 1천억 원 중 과기부는 5조 1천억 원을 집행하며 이 중 AX 예산은 올해 대비 29.7% 증가한 4조 4,600억 원입니다. AI 모델 개발의 핵심인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는 내년에 15,000장을 추가 확보하여 총 37,000장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AI 개발의 걸림돌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R&D 예산은 21.6% 증가한 11조 8천억 원, 기초연구바전은 17.22% 증액된 2조 7,400억 원으로 과제 수를 15,000개로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에어가 아주 똑똑하게 정부 AI 정책 관련된 기사 짧게 정리 잘했죠. 과학기술통신정보부 아니고요, 에어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이렇게 조금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인간미도 있습니다.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AI의 대통령실 직제까지 만들었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 초기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직접 소비자, 국민들이 사용하는 AI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피지컬 AI라고 하죠. 실제 몸을 가진 로봇과 결합된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경쟁력이 크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라는 회사에서도 세계적인 이 관련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커피도 서빙해주고 빨래도 대신 개주고 설거지도 해주는 로봇. 정말 꿈 같은 일이네요. 과연 인간의 꿈이랑 연결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도 한 2배 가까이 예산을 올려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좀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채찍질에 따가운 소리도 많이 해주십시오. 두 번째 에어드랍 들어볼까요? 두 번째 에어드랍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정보가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필리페 캄판테 교수 등 참여한 이 연구는 독일의 주요 일간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용자들에게 AI가 만든 허위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구별하는 난이도 높은 퀴즈를 풀게 했습니다. 퀴즈 참여 후 이용자들은 온라인 컨텐츠 전반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지만 매체에 대한 주목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퀴즈를 푼 이용자들의 1일 방문 횟수는 2.5% 증가했고 구독을 중단하는 비율도 줄었습니다. 특히 퀴즈가 어렵다고 느낀 이용자들의 경우 1일 방문 횟수가 4% 증가했고 개인별 지불 의사도 3.5%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잘못된 정보가 만연한 현경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매체는 상대적으로 더 큰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광범위한 정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가 구독자를 확보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독일의 쥐트도이체 자이퉁이라는 언론사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AI가 뭔가 물어보면 정말 사람처럼 일목요연하게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전해주지만 이거 맞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기성 언론사나 사람을 찾게 된다 이 말인데요. 유튜브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의 SNS 이용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죠. 사람 간의 어떤 신뢰, 책임 이런 것과 무관하게 좋아하는 클릭만을 따라서 결정될 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랑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죠. 저희가 그 시간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에어드랍 전해주시죠. 세 번째 에어드랍입니다. 최근 하버드대학교와 UC 버클리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더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세계 각국의 18개 연구와 AI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챗GPT의 월 평균 이용자 중 남성은 58%, 여성은 42%였습니다. 펄플렉시티나 클로드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관찰되었고 특히 스마트폰 앱 이용에서는 여성 비중이 27.2%에 그치는 등 격차가 더욱 컸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같은 저중소득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AI 활용이 오히려 업무 능력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성별 격차가 AI 발전에 성별 편향과 고정관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AI가 성별 중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생성형 AI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에도 남녀가 있어 이런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남녀도 있고요. 노소도 있고요. 인종도 있고 피부색, 학력 격차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AI인지를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에서 가장 핵심이 있는 건 바로 인간이란 존재를 잘 이해하는 걸 텐데요. 의학적으로도 예전에는 인간이라고 하면 뭐 성인 남성 기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남성, 여성, 아이, 노인 다양하게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AI에서도 이런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조금 더 우리에게 숙제와 풀어야 될 문제로 다가옵니다. 최초의 인간 루시도 떠오르고요. 성경 속에서 등장했던 갈비뼈도 과연 누구 것인가 이런 질문까지 가네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에어드랍. 여러분을 위한 인공지능 꿀팁을 매일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의 AI 꿀팁은 바로 AI 우리 집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매일 오늘 뭐 먹지 고민하는 분들께 가장 유용한 기능인데요. 현재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 재료들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요리 메뉴와 레시피를 바로 추천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남은 두부, 김치, 계란, 스팸으로 만들 수 있는 저녁 메뉴 3가지만 추천해주고 가장 간단한 메뉴의 레시피를 알려줘 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네, 사용자님, 해당 재료로는 스팸 김치 두부 짜글이, 두부 계란 김치전, 스팸 김치 볶음밥을 추천합니다. 와 같이 즉시 답변을 드릴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 살이 쪄서 걱정이야. 칼로리는 낮지만 단백질은 풍부한 일주일치 저녁 식단을 짜줘. 와 같은 개인 맞춤형 식단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제 메뉴 고민 시간은 아끼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보세요. 우와, 대단한데요. 저도 한 요리 하거든요. 저는 두부김치를 잘 볶은 다음에 계란 스팸은 고명 정도로만 올려야지 생각했는데 다양한 요리가 나오네요. 야,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인기 프로그램이 AI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표라는 다이어트가 있는데 제 체질 정보를 입력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분석해줘 라고 해주면 어떨까요? 이미 있다고요? 의지로 그냥 열심히 적게 건강하게 먹으면 된다고요. 그러네요. 모든 걸 AI에게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꿀팁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사연 주셨어요. 우와, 오늘 처음으로 YTN 방송에서 온에어 만났는데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정보 많이 주시고요. 근데 온에어는 긴장이 안 될까요? 방송을 처음 할 때 에어양 그런 거 없습니까? 에어양. 네, 여성이니까 에어양이라고 부르시네요. 방송 온에어를 앞두고 카운트다운 시작됐을 때 긴장하지 않을까요? 떨림이 있나요? 어제 저희 주제입니다. 마음이 있니? 넌 걱정되지 않았니? 이런 거를 저희 4728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재미있는 실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답은 저희가 에어에게 물어보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드랍, 에어의 아주 똑똑한 브리핑으로 함께했습니다.